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사전 정보 없이 단백질 정보만으로 약물 후보 물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약물 개발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1000보씩 걸을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0분 동안 분당 80호의 속도로 빠르게 걸었을 때는 발생 위험이 30%나 줄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말 남부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쪽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이번 주 서서히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목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폭염과 폭우가 짧은 기간 번갈아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댐과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6달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674.6mm로 평년의 92.6%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가뭄이 나타났고 강원, 경기,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평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기상 가뭄이 관찰됐습니다.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강원 영동 지역 일부 저수지에 농업용수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하천에 간이 양수기를 설치해 하천수를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북미 해양에서 불가사리 60억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의 원인균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불가사리가 멸종 위기에 몰리면서 바다 사막화가 빨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아메리카 서부 바닷속입니다. 보라, 분홍 등 화려한 색깔의 몸통에 최대 24개의 팔을 가진 거대한 해바라기 불가사리가 여기저기 죽은 채 발견됩니다. 피부가 까맣거나 하얗게 변하고 팔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3년부터 멕시코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북미 해양 생태계를 공포에 떨게 한 불가사리 소모병에 걸린 겁니다. 이 전염병은 20종 이상의 불가사리에 피해를 줬는데 특히 해바라기 불가사리 개체 90%가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But when they're sick, they start to sort of like curl back on themselves. They get lesions that you can see what a lesion looks like on their surface, and then their arms actually fall off. 소모병 확산으로 해바라기 불가사리 60여 마리가 죽었고 심각한 멸종 위기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불가사리 소모병이 비브리오 팩테니시다 박테리아의 변종인 FHCF3균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We're dealing with the same species with sea star wasting disease, but we've characterized a novel strain here on the West Coast that's causing disease in sea stars. So it's just a slightly different genetic variant. 해바라기 불가사리는 그동안 과잉 증가한 성게를 잡아먹어 다시마 숲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가사리 수가 급격히 줄자 성게가 급증했고 성게들은 물고기와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 수천 종의 식량과 서식지인 다시마숲 95%를 없앴습니다. 연구팀은 이 균주가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전염병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카이스트 김우연 교수 연구팀은 사전 정보 없이 단백질 정보만으로 약물 후보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약물 개발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단백질을 정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작용을 막을 약물 후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술은 분자와 단백질 간의 결합 방식을 함께 고려해 한 번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의 구조 정보만 입력하면 사전 후보 분자 데이터 없이도 해당 단백질과 가장 잘 맞는 분자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통해 화학적 상호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더 빠르고 정밀한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10,000보에 못 미쳐도 빠르게 많이 걸으면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36,000여 명을 7년 8개월간 추적한 결과 하루 2,300보 이상 걸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줄기 시작해 1,000보씩 늘어날 때마다 16.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빠르게 걸은 30분 동안 분당 80보의 속도를 유지한 경우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혈압이 없는 일반인 37,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하루 걸음수가 1,000보씩 늘어나면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각각 23.2%, 17.9%, 24.6%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 유전적 위험도 수준이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단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소세포 폐암의 경우 54.5배로 위암 2.4배, 간암 2.3배 등 다른 암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2%로 거의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차지했고 편평세포 후두암과 편평세포 폐암의 기여도 역시 86%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통제만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입법화를 통한 의미 부여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강제력을 적용할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녹음 등 교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켜놓으라고 했어요. 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SNS 중독이 해결되는지도 불분명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대신 통제만을 내세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건을 학생 전체 문제로 보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 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과 서초,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세 지역 모두 2%대로 100명 가운데 최소 2명은 중도의 학교를 떠난 셈인데 내신 성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인 만큼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LG전자 김철환 연구위원과 에이텍 모빌리티 소남호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철환 LG전자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하부 압축 스크롤 컴프레서를 개발하고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고성능 히트펌프를 상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소남호 에이텍 모빌리티 이사는 비접촉 교통요금 결제 기술을 개발하고 버스 승차권 무인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습니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34.8%, 대미 수출이 14.2%, 중국으로의 수출이 10% 줄었고 타이완으로의 수출이 47.4%,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4.1%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공개할 품목 관세 세부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심하는 모양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한 모양새입니다. 만약 완제품 전자기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타격은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무려 100%.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 관세 세부 사항이 곧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오스틴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조금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은 없는데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그 HBM 패키징이나 R&D 시설 건립 투자가 있거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등 국내 전자부품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 전자기기가 역시 상무부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제품에도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트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 관세의 불확실성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연간 성장률을 1.8%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와 비상계엄에서 이어진 내수 악화로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한 상황. 지난달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KDI, IMF는 0.8%를 제시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항상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정책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로 발표하는 일종의 목표치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월 중 발표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과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로 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품 수출 같은 하드 파워 외에 K 콘텐츠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도 강한 만큼 이 둘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줄리아드 음대 옆 링컨 센터에서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가 무대에 섰습니다. 너의 의미, 어머니와 고등어 등 히트곡이 울려 퍼지자 재미교포는 물론 미국인들도 열광했고 터치드 등 신예 락밴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로 대표되는 K 콘텐츠 돌풍이 K-락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새로 조명을 받고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고 저의 많은 일본 팬들은요, 산울림 음악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K 콘텐츠 덕에 한국 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보다 48% 급증했습니다. 관광업계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방문하는 계층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해서 14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가성비 좋은 한국병원의 강점을 살려 미국에서 의료관광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의료관광비 지출은 전년보다 80%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하드파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K 콘텐츠 같은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상품 수출에 기반한 하드 파워의 약화를 완전히 막는 건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당한 완충 역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통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키는데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화를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면서 자치단체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로 이름난 전남 강진입니다. 다산이 제자 18명과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초당, 그리고 유배 초기에 머물렀던 주막. 다산은 말과 행동, 생각과 용무 네 가지를 마땅히 올바르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곳을 사의제로 이름 지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탯줄, 시문학파 영랑, 김윤식의 시혼이 빛나는 생가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특히 강진은 적극 행정 전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값 여행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친절하게 등록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강진 내 반값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 잘 구비되어 있네요. 지금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값 여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강진 군수님 덕분에. 자치단체가 여행 경비의 절반, 많게는 1인당 10만 원까지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 시책은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골목 상권까지 살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진 여행 오길 정말 잘했지? 지난 2014년에 전남 최초로 설립된 강진문화관광재단은 누구나 관광하고 싶은 강진 만들기와 융복합 관광 추진 등으로 강진군의 관광 활성화와 산업화 콘텐츠 개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넘긴 겁니다. 강진을 찾는데 맨 처음부터 모바일을 들여다보고 그 모바일에서 관광지를 찾고 또 체험거리를 예약을 하고 숙박과 음식을 찾고 결국은 모바일로서 관광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디지털 관광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최근 문을 연 화순둥, 전남에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은 모두 7곳,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추가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급증했는데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가계대출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7일 집계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0억 원.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1조 9,110억 원 불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을 따져보니 지난달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5,790억 원 늘어 하루 평균 증가액이 지난 7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조 690억 원 불어나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를 뒷받침했습니다. 627 대책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결과로 분석됩니다. 후속 규제가 나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과 공모주 청약 등 투자 자금 수요도 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 대출이라서 아무래도 일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가계대출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권은 일제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금리를 높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또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이후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4,646건으로 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가 2,052건, 전체의 49.5%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 43일간 신고된 14,52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5,473건으로 전체의 37.7%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11.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타격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포와 제주를 잇는 국내선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붐빈 항공 노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 제주 노선의 이용객은 1,320만 명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도쿄와 삿포로를 잇는 일본 국내선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 가운데 9개 노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붐빈 노선은 220만 명이 이용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노선이었고 유럽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노선이 200만 명을 수송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달 전 해킹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또다시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7시간 정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스24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11일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앱과 웹사이트 모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스24 측은 공지문을 통해 11일 새벽 4시 반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해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백업 데이터로 복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지 닷새 후인 6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